전체적으로 상승 기대감들이 조금 생기고 있죠. 네, 계좌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날 급등하고 그 다음날 주가 좀 빠졌었잖아. 그 다음에 좀 빠지고 또 오늘 또 급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은 그건 주식이 아닌 거예요. 시장 자체도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항대 넘겨서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번 조정 국면 들어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는 얘기. 추세 전환의 신호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추세를 부정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조정 끝났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의 개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뭐가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대형주라고 했습니다. 대형주요. 뭐 어제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자동차도 잘 나가죠. 현대차에서 24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힙니다. 자, 2차전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차전지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조선주도 미쳐서 돌아가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주 형태를 띈 종목군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대치들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ST7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이 들락날락하거나 개별주가 변동을 받아도 사실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없이 계좌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좌가 1월달 시작하면서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손실난 부분들을 제법 많이 회복해주고 있고, 자, 이 상태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달려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2500포인트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넘겨준 상태에서 새로운 추세로의 어떤 전환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겠지. 자, 일단은 CES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이제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악재도 소멸되고 미국 쪽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를 뭐 안 낮추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쁘다 좋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쁘다 좋다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 2500이라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초에 2400포인트대를 뭐 깨네 안 깨네 막 이러고 있을 때 증권사의 리포트 나온 게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나왔느냐, 올해 2025년 올해 동안의 시장 목표치가 2600포인트다 라고 하면서 아주 나쁜 얘기도 계속 해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 해주고 막 환율은 1500원 넘어간다,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했고 개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간다 뭐 공포심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보면은 짜증나는 스토리죠. 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실측을 계산해 가지고 올해 2600포인트가 아니라 뭐 이번 달에 2600포인트 갈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장 잠깐 봐봐요. 다우지수 지금 보시면 횡보 이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 지지, 여기서 반등 나가기가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횡보로 진행되는 모습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미국장으로 넘어가자, 넘어들 가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렸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장을 열어준다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기회의 시점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 투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환율이 있어요. 환율도 지금 보면은 하방 안정성 다시 보이고 있죠. 1450원대에서 반등 나올 거라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에서의 반등은 전고점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1400원대까지는 밀려 내려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일단 지금은 1460원에 1달러를 바꿔가지고 미국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시장에서 별 볼 일이 없어. 환율이 나중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한 14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넘어올 때는 1460원에 1달러 갖고 왔었는데 1달러에 1400원 밖에 안 돼. 그러면 1달러당 얼마를 손해봐요? 60원씩 손해보겠죠? 재미도 못 봤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자는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해외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도 재미가 없어. 환율 때문에 좀 더 힘들어. 뭐 이런 상태예요. 여기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어땠다? 올라왔잖아. 국내 증시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5% 올라왔습니다. 미국장 그냥 별로였어. 코인 그냥 별로였어. 근데 시장 자체가 5% 올라왔어. 종목으로 치면은 뭐 10% 20%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손실 구간에 대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대형주잖아요. 손절치고 넘어간 대형주. 삼성전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이닉스 못 해먹겠다. 뭐 기타 등등 다른 거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을 지금 털어내는 형태고, 지금 올라가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먹고 있어요? 자, 올라올 때 팔아먹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무주공산, 뭐 빈집털이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네, 적분이 없어. 일단 내가 사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들이 워낙 저평가됐어요. 너무너무 저평가됐어. 그래서 쭉 떨어져 있는 형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업들의 2025년도 실적 같은 부분들은 2024년도는 뭐 분기 실적이 어쩌네 저쩌네 그렇지만 통으로 보고 나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훨씬 좋아.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런 상태. 거기다가 지금 현재 CES가 개막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쪽, HBM 쪽, 뭐 또는 이제 유리기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치고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지.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겠어?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뉴스에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공매도요. 공매도 뉴스에 안 나오고 있죠. 공매도가 지금 3월 말이 되면 재개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번에 공매도는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될 때 그동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전산 작업이 안 됐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전산 작업이 다 됐죠. 완료가 됐어. 전산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전산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공매도를 이제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매도를 진행한다.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바빠지게 되는 거죠. 공매도가 진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 공매도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공매도는 어떨 때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점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털어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는 시점까지 물량을 축소시킨 다음에 공매도와 함께 공격을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털어내는 모습들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차기 공매도 후보주 밑에 처박혀 있는 종목군들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매도 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뭐 코스닥 쪽에 있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나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전력 관련주들도 약간 조심할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 거. 물론 회사의 가치나 성장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면 이 자체로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쪽에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사전에 매도를 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켜 주는 거야. 얘네가 바로 ST7 쪽에 있는 전차 군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될 수 있죠. 조선주 아직 많이 안 오른 거 많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 안 오른 거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걔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테오젠에 비하면 올라간 것도 없잖아.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주가의 형태는 별로 좋지 않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젠슨 황희를 만났죠. 젠슨 황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HBM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 또 16단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25년 공급에 대한 물량은 이미 끝났다. 이 이야기에 대한 확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2025년도까지 일단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거의 뭐 독점적 공급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물량을 쭉쭉 빨아당겨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25년도 물량 없다. 이거 첫 번째.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실적이 뭐 8조 원대 예상된다고 하니까 무지막지하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5년도 상황도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2025년도 실적이
삼성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탑픽의 종목으로 현재 구분이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배당이야 안 준다고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20만 닉스지만 목표 주가를 25만 원 뭐 또는 그 이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고점 돌파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있었던 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0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 일단 올해는 주구장창 올라줘야 됩니다. 네. 기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죠. 자, 2026년. 자, 2025년도 실적은 작년보다 일단 좋은데 2025년도보다 더 좋은 거는 2026년이에요. 실적적인 부분이 선반영된다 생각했을 때 2025년도에 형성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은 3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50% 정도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20만 원부터가 다시 재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거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삼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는 지금 30만 원까지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생각해봐요. 지금 5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대니까 7만 5천 원만 가도 50% 상승입니다. 지금 5만 6천 원이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 갖고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차트 모양 굉장히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작년도 실적은 2023년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고요. 내년도 실적은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올해보다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브로드컴이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건방지죠. 이번에 그 그래픽 카드 쪽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썼는데 기자가 물었잖아요. 왜 마이크론 거 썼습니까? 그랬더니 SK나 삼성은 그래픽 거 메모리 안 만들지 않아요? 얘가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 점유율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80%요. 82%쯤 됩니다. 마이크론이 18% 정도 되고요. 근데 82%에 해당하는 이 회사들이 지금 메모리가 없고 18%짜리 메모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반도체 체인을 미국 우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미국 우선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니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이렇게 협력이 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삼성 이제 엔비디아랑 그냥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장 점유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들어가도 삼성이 3차 밴더 아닙니까? 3차 밴더는 그냥 사실 마진율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브로드컴과 붙어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죠. 하이닉스 물량 없다고 그랬어요. 2025년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2025년도 물량 없습니다. 얘네들 물량 없어요. 그래서 HBM 공급은 무조건 삼성에게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HBM4 뭐 이런 쪽 지금 16단짜리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브로드컴이 이끄는 이 빅테크 연합이 엔비디아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고성능을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는 HBM4밖에 없어. HBM4를 TSMC나 하이닉스 또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 벤더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됐을 경우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성기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포인트가 브로드컴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삼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둘 다 뭘 쓰냐면 무엇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지금은 이제 그 PCB 같은 걸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웨이퍼를 통해서 이제 뭐 기판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리로 하겠다. 유리는 자, 유리 기판은 일단 열에 강해서 휘어짐이 없어. 다른 것들은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 기판은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회로가 끊어진다거나 뭔가 불량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불량률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직접 회로를 아주 세세하게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물론 문제가 뭐냐?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타공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할 때 균열이나 이런 것들 전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구멍 뚫으면 뚫리는데 요거는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긴 합니다. 근데
요런 포지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지. 네. 우리가 이 글라스 기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SKC예요. SKC는 지금 양산형 공장을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있죠. 지금 SKC가 대장주입니다. 이게 대장이고 삼성전기는 이제 뒤를 이어요. 왜 뒤를 잇게 되느냐? 2026년에 양산 시작이야. 관련주로 포함이 되긴 됐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G이노텍까지 해서 요 대형주 3개가 이제 사실 대장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SKC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